와우! 달슨의 라이브! 손흥민 선수가 현존하는 유럽 최고의 피니셔다 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죠. 유럽의 쟁쟁한 공격수들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현재 최고의 폼을 달리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와 통계니까 손흥민 선수가 진짜 잘 나가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도와 통계는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유럽 최고다라고 하는 거로만 너무 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일단 결정력과 더불어서 그 선수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한 통계이기 때문에 어느 것은 뛰어나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또 어느 것은 좀 더 차분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도와 통계는 영국의 신뢰지라고 할 수 있는 인디펜던트가 보도한 건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XG 값을 얼마나 오래 더 앞질러 갈 수 있을까? 일단 조금 어려운 표현이 하나 나오죠. 이제 XG 값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XG 값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의 이런 위치에서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선수들은 이 정도의 골을 넣더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평균값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골을 많이 넣느냐 못 넣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결정력을 좀 따지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통계를 좀 낸 거예요. 2016년 8월부터 4년 반 동안 쭉 누적된 통계를 냈는데 XG 값에서 최고가 손흥민 선수더라.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현존하는 현재 유럽 최고의 피니셔다, 이제 그런 게 나온 겁니다. 일단 이 자체로 정말 대단한 거긴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만 한번 놓고 볼까요? 앞에는 이제 누적된 통계라고 하는데 이번 시즌만 최근에 놓고 보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6경기에서 12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랭킹 2위입니다. 리버풀의 살라에 이어서. 그 다음에 리그만 놓고 봤을 때도 이제 그러면 17개의 공격 포인트인데 유럽의 주요 리그 모든 선수들 통틀어서 놓고 보더라도 공격 포인트 순위가 4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1위가 레반도브스키 24개, 2위가 해리케인 21, 3위가 맨유의 부페죠. 18개.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죠. 정말 많은 공격 포인트를 좀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모든 대회를 합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25경기에서 16골과 8개의 어시스트, 24개의 정말 공격 포인트, 모든 대회를 합쳐서 올 시즌 진짜 폭발적인 그런 이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인디펜던트가 이번에 주목한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정력을 따지는 거니까 손흥민 선수가 놀라운 게 있더라 라고 하면서 슈팅 정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 28개를 때렸어요. 모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근데 28개의 슈팅 중에 상대 골문 안으로 향했던 유효 슈팅이 17개입니다. 그러면 전체 슈팅 대비 유효 슈팅의 비율을 따진 슈팅 정확도가 무려 61%예요. 10개를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리면 6개는 골대 안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겁니다. 진짜 날카로워. 이게 굉장한 수치입니다. 이걸 지금 인디펜던트도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득점 전환율을 얘기해요. 전체 슈팅 그래서 때려서 결과적으로 골이 얼마 들어갔어, 이걸 얘기하는데 전체 슈팅은 아까 28개 때렸다고 그랬고 그중에 골을 프리미어리그에서 12골이잖아요. 그러면 득점으로 전환한 슈팅 그 비율이 43%예요. 이것도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한 2개의 슈팅을 때리면 그 중에 하나는 골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수치입니다. 지난 시즌 유럽의 주요 리그 통틀어가지고 득점 전환율 최고 따졌을 때 최고 정도 수준에 올라가는 게 30-40% 정도 중간이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43%니까 놀랍다. 그러면서 인디펜던트가 이번에 얘기하는 그 통계가 하나 있어요. 이 한 줄로 정리합니다. 자, 놀라운 어떤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 전체 슈팅을 28개 때렸는데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30위에 해당하는 슈팅 숫자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30위에 해당하는 슈팅, 전체 슈팅을 때리고 있어요. 그런데 유효 슈팅은 17개로 전체 9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확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전체 슈팅은 그렇게 32 정도니까 그냥 그 정도인데 유효 슈팅으로 보면 9위로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데 득점 랭킹은 또 2위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슈팅은 정말 별로 안 때리는데 유효팅 비율이라든지 득점률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시즌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 경기 보면서 왜 슈팅을 별로 안 때리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때릴 때마다 족족족 그냥 골이 된다는 겁니다. 족족족 유효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인디펜던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디펜던트가 쭉 이제 아까 얘기했던 XG 값에 대한 통계를 가져오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XG 값은 이제 기대 득점과 예상 득점 정도로 번역되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정한 어떤 위치, 그러니까 경기장이 쭉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위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위치들을 다 통계를 내는 건데, 특정한 어떤 위치에서 또 어떤 유형의 패스를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의 골이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널티 박스 뭐 오른쪽 이쪽 구석에서 어떤 유형의 크로스를 받았냐, 전진 패스를 받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요 위치에서 보통의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은 때렸을 때 얼마의 골을 넣더라. 그거에 대한 평균값이 XG값, 기대득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0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0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보다 더 많은 골을, 원래는 보통의 선수들은 이 위치에서 그런 정도의 패스를 받으면 한 2골을 넣어. 근데 여기서 더 넣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못 넣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플러스가 되면, 원래 보통의 선수들은 저 위치에서 한 10골 넣는데 이 선수는 뭐 한 15골 넣어.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 선수는 원래 보통의 선수들은 저 위치에서는 저 정도 패스를 받으면 한 뭐 10골을 넣는데 이 선수는 한 5골밖에 못 넣어.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더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난이도에 따른 득점률이죠. 얼마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골을 잘 넣느냐 혹은 못 넣느냐, 이게 XG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 거죠. 같은 유효슈팅이라고 하더라도 하프라인에서 때려 먼 데를 때려서 유효슈팅하는 거하고 박스 바로 앞에서 유효슈팅이 다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한 어떤 득점에 대한 뭐 이 선수에 대한 그 능력, 결정 이런 거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계산법으로 이제 하자면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주어졌던 수많은 그 슈팅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 올 시즌, 그냥 올 시즌만 따져보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주어졌던 그 수많은 기회에서 원래 이 XG값, 기대득점으로 따지자면 골을 얼마 넣었어야 되냐면 5골하고 3.9골, 그러니까 5.39골을 넣는 게 보통의 선수들이 넣는 방식이었어요. 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결과적으로 몇 골 넣었죠? 12골 넣었어요. 2배 이상을 때리는 거죠. 원래 보통의 선수라고 한다면 저 정도 위치에서 손흥민 선수가 올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얻었던 그 슈팅 기회에서는 5.39골을 넣는 게 보통의 기준값이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12골, 2배 이상을 때려 넣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얼마나 뛰어난 거냐라고 인디펜던트는 이 통계를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걸 최근에 한 4시즌 반, 5시즌 정도의 누적 통계를 낸 게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 값인데, 이걸 보면 한번 보시죠.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2016년 8월부터 쭉 누적되어 있는 게 61골을 넣었거든요. 이거는 그 XG값, 원래 보통의 저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 넣을 거다라고 하는 것 대비해서 44.41%를 더 넣은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그래서 이게 1등이라는 겁니다. 원래 기대값보다 손흥민 선수는 44.41%를 더 많은 골을 넣었다는 거고, 2위가 해리 케인, 그러니까 기대치 값으로 놓고 봤을 때 104골을 넣었는데 원래 다른 선수들이 넣는 것보다는 21.33%를 더 넣었다는 거고, 리오넬 메시 21.31%를 기대값보다 더 넣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임모빌레가 21.14%로 더 넣었다는 겁니다.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손흥민 선수가 현존하는 유럽 최고의 피니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제목의 기사라든지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분석을 전체적으로 쭉 전문을 읽고 이거에 대한 해석치를 읽어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원래 그 위치에서 그런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이 넣는 것에 비해서는 44% 이상의 결정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정력 최고인 건 맞고, 그런 누적으로 통계를 보더라도 진짜 잘 때려넣고 있는 거는 맞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다른 선수들, 그 기대값이 떨어지고 있는 선수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되거나 거의 0에서 밑도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오바메양은 그렇다고 하죠. 오바메양은 최근에 또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하지만 레반도프스키도 마이너스 값이고요. 네이마르도 마이너스 값이고, 예를 들어서 또 아구에로 같은 경우도 거의 0쪽에 수렴되어 있고, 호날두도 거의 0.67이니까 거의 그냥 원래 정도 기대치만큼의 골을 넣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은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냐, 못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또 하나의 표가 인디펜던트에 나온 것처럼 쭉 선수들이 넣었던 골 수가 좀 표현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거는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패스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난이도에서 골을 넣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개인의 결정력, 슈팅을 때리는 걸 포함을 해서 어떤 정도의 어시스트, 어느 정도의 상대의 압박, 이런 게 모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골을 기대치보다 많이 넣었다는 맞습니다. 이 해석은. 그러니 골 결정력이 정말 최고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 맞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 이번에 분석 때도 뭐라고 하냐면 인디펜던트가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결정력이 높을 수 있는 건 양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어떤 선수는 딱 위치에서 한 발만 쓰면 이렇게 때리거나 이렇게 때릴 수밖에 없는데 손흥민은 양발이니까 양쪽을 다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특정 포지션에서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확 올라가더라.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좀 놀랍더라 이런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결정력을 갖고 있는 건 그래서 맞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피니셔라고 하면 나머지 선수들은 떨어지는 거냐? 그러진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은 골들을 넣고 있잖아요. 레반도프스키를 한번 보세요. 레반도프스키가 정말 134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의 골을 넣고 있는데 근데 마이너스 0.43 기대수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호날두라든지 아구에로라든지 레반도프스키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그만큼의 기회 창출을 스스로도 더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더 그런 효과적인 패스를 더 많이 받는 어시스트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효과적인 패스를 더 많이 받고 기회 창출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기준 자체가 올라가요. 그 정도의 상황에선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XG 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아무리 많이 때려 넣어도 원래 그 정도의 고퀄의 패스를 받거나 고퀄의 상황이 되면 그 정도의 골을 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XG 값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XG 값이 그래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호날두나 레반도프스키나 이런 선수들은 결정력이 부족한 선수들 골을 잘 못 넣는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러기 때문에 이번 이 통계는 좋죠.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이렇게 최고의 어떤 피니셔라고 하는 표현을 받는 건 정말 좋은데 이것만 갖고 손흥민 선수가 유럽 그러니까 최고고 남은 선수들 못하더라 이렇게 보기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짜 많은 골과 뛰어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구나 양발로. 그다음에 나머지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더 많은 고퀄의 패스와 고퀄의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기회 창출하면서 골을 또 많이 넣고 있구나. 이렇게 따로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와,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그런 더 많은 고퀄의 패스, 고퀄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그런 팀에서 뛰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데다가 이런 기대 득점값, XG 값을 갖고 있다면 도대체 몇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이런 통계를 통해서 또 한 번 유럽 최고의 어떤 피니셔라든지 결정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통계 자체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고요. 이런 폼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고퀄의 패스 이런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과 계속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 함께 지켜보겠습니다.